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포근하네요. 네, 오늘은 정말 봄입니다. 봄. 봄. 네,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이고 날씨가 온도차가 좀 커요. 아침에는 7도, 5도, 그리고 낮에는 뭐 17도, 20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너무나 좀 높낮이가 너무 심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라고 그러죠. 환절기. 환절기 때는 감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쌀쌀한 기운이 있고 또 낮에는 따뜻한 그 기운이 10도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2021년도 그 1분기 정기 접수가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2일부터 23, 24, 25, 25일 오늘 목요일까지 총 4일에 걸쳐서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 변경 신청이 이제 마감됐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20년도에는 정기 접수라는 게 영어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정기 접수 이제 수시 접수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각 분기당 125명을 선발했었는데 2021년 오늘까지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작된 E74 비자의 정기 접수 인원은 이제 17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4월 12일이죠. 12일에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외국인 근로자하고 방문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서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어,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한국어로 강의를 해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어, 이제 가능하다면 영어로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E74 비자 신청하면서 이제 기존에 제출했던 소득에 관련된 서류 중에 최초로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끔 됐습니다. 이제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도 소득을 계산할 때, 그러면 2020년도 소득은 어, 이제 5월에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와요. 뭐 이때부터는 상관없습니다. 2분기 때부터는. 근데 1분기 때 2020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소득을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새로 이제 도입된 서류 이름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정말 까다로워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접수 다 끝난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 아마 출입국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E74 비자 이제 올해 1분기 때 시작을 됐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2020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접수할 때는 이제 분기당 125명으로 정해져 있고 소득은 무조건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이제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올해 이제
E7-4 비자에 관련돼서 1월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3월 19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이전에는 2018년과 2019년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이제 3월 19일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2019년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2020년도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이게 뭐냐 그거죠. 저도 이번에 E7-4 비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게 이 서류였습니다. 이 서류.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전 예약 없이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이 부분 때문에 이 서류가 없어서 E7-4 비자를 접수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현황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합격자 발표 이후 팩스로 일반적으로 이제 발송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접수 후에 E7-4 비자 접수 후에 추가 서류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가지가 가장 큰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중요한 사항이 이제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납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는 이제 회사에서 국세를 잘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전에도 다 이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근데 요 서류도 굉장히 꼼꼼하게 좀 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E7-4 비자 신청에 관련돼서 이번에 1분기 때 좀 달라진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색깔을 좀 바꿀게요. 노란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자, 우선은 그 연말정산부터 설명할게요. 연말정산은 이제 어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근무, 근무한 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소득이라든가 소득 신고, 그 다음에 공제, 이그젬션이라고 그래요. 공제는 우리가 이 소득에 관련돼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할 때 이 공제되어 있는 뭐 의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카드비라든가, 뭐 이런 일반적인 비용들을 공제를 하고 나중에 소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 신고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세금을, 소득세를 좀 적게 내고 싶으면은 이런 공제 금액이 많게 되면, 예, 공제 금액이 많으면 소득세는 내려가게끔 되어 있죠. 예,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연말정산이 실제로 이제 3월 12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
만약에 좀 일자가 약간 다르다 그러면 너그럽게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3월 12일까지 연말정산 2020년도 근로소득자만 해내면 됩니다. 소득자의 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는 매 달마다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꺼번에 합해서 12월에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1년도 소득에 관련된 뭐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고 예, 포함되어서 이제 근로소득 원천 이제 징수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이제 요거가 이제 신고 의무자는 외국인이 아니고요. 회사가 됩니다. 회사. 그래서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 이제 국세청에 신고할 때 회사에서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업로딩을 합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국세청에 신고가 돼요.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이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고한 내용이고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상세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상세 사항. 그러니까 근로소득 원천 징수는 원래는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이제 소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가 나와 있고 뭐 그다음에 상여금 받은 경우에는 상여 보너스, 상여금이 나와 있고 에, 총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 장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세 뭐 이런 부분들이 기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부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아니면은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냈을 때 의료보험비 그 비용을 얼마만큼 냈는지는 나와 있고 한 장으로 끝나게끔 나와 있는 서류가 이제 근로소득 원천 징수예요. 그러면은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뭐냐?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플러스 한 두 장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서 내가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해 드린 거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이제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들에 관련돼서 외국인 근로자의 디테일한 그 공제 내역이 나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다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되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도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출입국도 계셨고 또 어떤 출입국에서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지급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신 분도 좀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 정보를 알려드렸고 이제 그 정보에 따라서 이전에 접수했던 이제 외국인 근로자 또는 이제 회사에 아마 다시 발행 요청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3월부터는 상관이 크게 없겠지만 내년에도 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왜 출입국에서 이 서류를 요청을 했을까? 제가 실무로 직접 은행을 다녀보면서 느껴본 결과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E7-4를 비자를 변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득입니다. 소득. 왜냐하면 이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600만 원이 반드시 넘어야 되고요. 여기에 2년치 평균 해서 이제 2,600만 원부터 이제 3천만 원까지 점수가 10점이 이제 부여가 되고 3천만 원부터 이건 미만입니다. 네, 이건 이상이고요. 3천만 원부터 3,300만 원 미만까지는 15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3,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수가 이제 20점을 받습니다. 이 소득이 있어야, 소득이 이 부분을 충족을 해야 52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1년에 2,600만 원이 안 된다. 안 되면 총점은 72점이 넘어야 되고 72점 넘어야 될 때 나이, 학력, 그 다음에 한국어,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자격증도 있죠. 자격증. 네, 자격증 합해서 35점이 넘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72점 받기가요. 예.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고득점자는 이제 이미 접수가 끝났는데 올해 150명을 선발했는데 고득점은 65점 이상이거든요. 65점 이상. 그래서 고득점은 올해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초에 마감됐어요. 3월 초에 마감됐는데 그만큼 65점 이상 받기도 힘드는데 72점을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1년 소득이 2,6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E74 비자를 변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설명이 왜 제가 소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점수제 숙련 기능 인력 비자인 E74 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사이드로 왜 점수제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 소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왜 요청을 했을까? 왜냐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라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외 소득 신고를 할 때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굳이 아마 출입국 정책본부에서 각 출입국에 제출 점수를 산정할 때 제출을 하라고 했냐면 2020년도 겁니다. 2020년도.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신고 의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합니다.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죠. 홈택스에서 발급하라고. 홈택스. 요거 발급하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서류 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뭐 사업자용, 근로사용, 그 다음에 보고용 이래서 보고용으로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는 안 됩니다. 이거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게 아닙니다. 그 제출했던 서류를 제가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니까 관할 출입국에서 이거는 이전에 제출했던 회사에서 제출했던 거가 아닌데요. 회사에서 제출했던 거는 이제 뭐 보고용이라든가 신고용이라든가 신고용으로 해서 이제 칸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근로자 보관용, 사업장 보관용, 이제 신고용으로서 신고용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서류를 업체에서 홈택스에서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님께서 제출하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발급받는 게 맞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홈택스에 액세스 그 접근을 하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고, 아예 그 서류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인제 대부분 세무사 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체크를 하시고 신고용으로 해서 발급하는데, 출입국정책본부에서 원하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해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란이 있다는 자체가 홈택스에서 발급한 게 아닙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칸이 두 개가 있고요. 똑같아요. 예, 여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보관용, 그다음에 사업장 보관용, 이렇게 해서 신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이게 체크가 안 되고 근로자 보관용 체크 하나밖에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택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발급을 하려면 PDF 또는 엑셀 파일로 작성이 되는데, 엑셀은 이거는 본인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PDF 형식으로 발급된 걸 출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고용으로 되어 있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게 체크가 되어 있거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소득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출했던 사람들은 아마 출입국에서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발급받으세요 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아마 다시 한번 보완 서류를 요청을 할 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게 맞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이고요. 예.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외국인 근로자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체크가 전혀 없고 근로자 보관용만 체크가 되어 있고, 이름이 외국인 이름이, 이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거 있습니다. A, B, C 돼 있으면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앞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다 X로 쳐져 있고요. 회사 이름도 앞에 두 자리만 나와 있고 X표로 되어 있고 별표로 막아져 있고요. 그다음 회사 대표자도 한 글자만 나와 있고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홈택스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발행하게 되면, 세무사를 통해서 발급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체크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신고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하게끔 했을까?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면서 느꼈던 거는, 와, 이 부분들까지 출입국 정책본부에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이미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한 모든 그 근로소득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인증 절차, 예, 아무나 출력할 수 없고 외국인 근로자만 출력할 수 있게끔 인증 절차를 거쳤구나 라고 이제 제가 느꼈고, 와,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출입국정책본부에서 소득, 가장 중요하니까요, 소득 산정을 위해서 신경을 썼구나 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금액 지급,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하려면 첫 번째로 이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해야 돼요. 처음에는 홈택스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홈택스에서
마이 메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하고 나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요? 외국인 근로자 본인을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verific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verification. 인증을 해야 돼. 인증을 어떻게 하냐? 이제 요즘에 인증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 공인 인증서는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공인 인증서 사용하지 않고요. 공동 인증서인가요? 예, 잠시만요. 공동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공용인가? 잠시만요. 공동 인증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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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한번 봐볼게요. 타이핑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공동인가 공용인가,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되죠? 음, 공동 인증서가 맞네요. 공동 인증서. 예. 그래서 공동 인증서를 이제 발행해 오셔야 됩니다. 공동 인증서를 발행을 하려면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공동 인증서 말고도 카톡이나 카톡에 이제 카카오 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지갑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뭐 하나도 더 있지만, 예, 이 부분으로 증명을 해야 본인의 그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보는데, 공동인증서로 이제 액세스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이제 발급을 받고, 발급 받은 거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이 절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서 와이파이가 있어서 그때는 1시간에 끝났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으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카톡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카카오 지갑을 다운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핸드폰을 만들 때 내 이름이 A, B, C, D, E, F, G, H, I, J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핸드폰을 작성을 할 때 여기만 이름이 돼 있든지, 아니면 이 정도가 끊었든지, 아니면 오타가 있든지 하게 되면 인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카오 지갑을 했는데 액세스가 안 됐어요. 이게 2시간 넘게 했는데 안 돼요. 본인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예, 공동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이제 은행의 웹페이지 접속을 해서 공동 인증서를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제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하고, 그 이후에 액세스가 돼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발급한 겁니다. 이만큼 어려운 거는 외국인 본인을 확실하게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확인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회사에서 이제 신고한 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증, 본인이 맞다는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관련돼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만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는 이제 2020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온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아마 뭐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출입국에서. 다만 내년에 1분기에 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또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냐. 그, 이제 3월 22일부터 3월 20, 2, 3, 4, 5일, 오늘까지 이제 접수를 하는데, 이제 지침상에는 아시겠지만, 방문 예약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방문 예약이 전국으로 시행이 됐고, 이제 방문 예약을 만약에 안 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 되는데, 그러면은 방문 예약을 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는 하루에 그 이제 접수증, 대기증, 예, 대기표를 뽑고 이제 대기를 하잖아요. 대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이 너무나 대기한 사람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날로 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날에 오셔가지고 다시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창구에서는 굉장히 혼잡해서 그날 방문 예약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받아주지 않은 것도 봤어요. 또 원칙적으로는 방문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 E74 비자도 방문 예약을 해야 원활하게 창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방문 예약을 하시고요. 이제 방문 예약 그 기간에 만약에 예약이 타버린 경우에는 이렇게 그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방문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시 접수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예약도 훨씬 할 수도 있고요. 예약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학교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대학교가.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서 단체로 오는 경우는 요즘 이제 없어졌죠. 학교의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더라도 수시 접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문을 해서 대기표 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부분들이 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가 있어요. 이제 고용보험인데요. 이제 고용보험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고용보험 내잖아요. 예, 이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제 국민한테만 해당됩니다. 국민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고용보험을 납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에서 이제 고용보험 이제 에서 사업장용으로 되어 있는 이제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사업장용 명칭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여기에 산재보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있고 이제 고용보험도 있는데, 고용보험은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달라요. 4대 보험, 우리가 가입자 명부가 있잖아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내국인, 한국인의 그 4대 보험 가입자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가입했고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외국인들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네. 근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한국 사람이 몇 명이 이제 국민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숫자 확인입니다. 숫자 확인. 그런데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은 어떤 거를 확인하냐면 3개월 급여 평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건 당연히 한국인만 해당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A라는 사람 이렇게 떠요. B라는 사람 얼마, C라는 사람 얼마의 3개월 급여 평균을 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그 평균 급여, 3개월 평균 급여에 대비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나 금액이 높거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치 급여 평균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을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침에 나온 지침상에는 이 서류가 그 필수 서류가 아니에요.
필수 서류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출입국에 가면 이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발급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시 반드시 준비를 해 가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다시 서류를 좀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회사 관계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서류가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특별하게 이번에는 지침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요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현황표. 원칙적으로는 이제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일반적으로 언제죠? 네, 지금 4월 12일로 되어 있죠. 12일 월요일인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10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연될 수도 있고 조금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들 나중에 확인 좀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관할 출입국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현황표를 이후에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 출입국에서는 이것도 바로 E74 비자 신청할 때 바로 제출해라. 하라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 서류를 해서 제가 이제 업체 요청을 해서 이제 팩스 발송을 해서 접수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현황표는 출입국마다 달라요. 이거 같이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외국 근로자 이제 그 현황표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누구고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비자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가 일반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하는데 일부 출입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표를 E74 비자를 신청할 때 바로 제출하라 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가장 까다로운 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수도권 출입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그 출입국에서 요청 받았고 문제없이 뭐 제출했습니다. 올해 E74 비자 이제 1분기 이제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2일에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될 건데 합격자 발표난 다음에 이제 관할 출입국에서는 추가 서류를 더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말 정도에 이제 외국인 등록증 E7으로 찍혀 있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그 때문에 은행도 가고 공인인증서도 만들고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출입국 이제 정책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국인 본인을 인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뭐 신분을 인증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바뀐 부분들 이제 세심하게 바뀌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힘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최근 한 2주 정도 금요일 날만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강의를 자료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이번 달 3월 달에 어, 좀 그러니까 업체들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협조적이었으면 참 좋은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그 회사도 그 담당자도 실제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서류를 도와주고 또 민감한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서류를 안내받고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접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 점수가 몇 점일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들 오늘 강의로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네, 구독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